제가 이제 기를 쓰고 건강 쪽은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하겠다고 일부러 하고 이러는 이유가 사업적인 것도 그거지만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데 도움 많이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이제 파트너 한 분이 그 일을 좀 하게 됐어요. 피부샵 쪽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어떤 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베트남 쪽에 진출을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 뭐 이렇게 뭐 아니 무슨 과목으로 진출을 해요? 그랬더니 혹시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건강 강의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 우리 팀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준비하라. 강의 준비하라. 그 저희는 너무 좋은 게 폴라이프라는 게 면역 전문 회사다 보니까 전문이라는 뜻은 조금 그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전문적인 상식도 없으면 그 소비자들을 만날 때 그분들의 마음을 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들을 도대체 뭔 소린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초창기 때 저희가 이제 그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면 이게 공복시 혈당이 얼마가 정상이고 뭐 이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 35살 젊은 나이에 뭐 그런 거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당화 혈색소까지 알아요. 왜냐면 의사들이 얘기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당화혈색소는 정말 생소한 단어였었거든요. 환자분이 제 당화혈색소 수치가 8.5예요. 그러면 이걸 놀라워해야 되는 건지, 이건 뭐 좋네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감을. 그럼 예를 들면 뭐 대박. 아니 왜 이렇게 높대요? 뭐 이러면 아 얘가 뭘 좀 아는구나. 소비자분들은 툭툭 던지는 한마디로 우리를 시험해요. 그래서 그 표정 보고 아, 얘 초짜구나. 얘 모르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얼굴이 이렇게 뻘건 이렇게 이쪽으로 뻘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10중 8구 혈압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치 이제 약 그 무슨 점쟁이처럼 혈압약 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하수들이 하는 거고 그 얼굴을 보고 혹시 최근에 혈압 그 검사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알아요, 본인도. 아, 얘가 뭘 알고 지금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건강 지식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초창기 때요, 그 생로병사의 비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다운받아가지고 CD에다가 엄청나게 모아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걸 다 본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보진 않는데, 그거를 다 다운받아가지고 모으는 그 뭐라 그랬지? 그 관심 있잖아요. 관심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제목 딱 이렇게 보고 내일 고혈압 환자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고혈압에 관련된 거 잠깐 보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 그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지라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제가 지라를 이제 선택한 이유가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림프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림프계가 제목이었으면은 그걸 선택했을 건데 지라라고 그래가지고 지라는 순 우리말이래요. 순 우리말로 비장을 지라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좀 공유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건강과 성공을 담보하는 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성공을까지 집어넣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나 싶어요. 지난 시간에는 혈액하고 혈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요게 이제 이게 그 사람의 몸이라는 게요.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열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상상을 통해서 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새는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진짜 사람 몸처럼 그 만들어 놓은 이미지나 영상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요걸 어떻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심근이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그 바깥에 큰 굵은 핏줄이 두 개가 보이죠? 이게 이제 관상동맥이에요. 관상이라고 하는 게 벼슬관자를 써가지고 그 왕관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그 심장 근육을 싸고 있는 아주 굵은 혈액이에요. 혈관이에요, 혈관. 그런데 이제 이 관상동맥이 산소가 못 들어가면 막히거나 일부 막혀가지고 이게 요 동맥이 있는 이유가 이 근육
심장 근육에다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공급을 못하면 심장 근육이 움직이질 못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혈관 자체가 일부가 막혀버리면 얘가 산소가 들어갔다, 어떤 때 안 들어갔다 이러니까 근육이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딱 멈췄을 때 이 협심증의 증상을 제가 봤는데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그런 통증이래요. 그래서 협심증에 딱 걸리면 그냥 확 주저앉아 버린대.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한 1, 2분 정도 그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1, 2분 정도 있으면 풀려요. 이게 완전히 막힌 게 아니기 때문에 뚫려 나가거든요. 그럼 또 한숨 푹 쉬고 아우 이제 살았다. 그리고 또 일을 해요. 괜찮으니까 또 아무 일도 없으니까. 어떤 사례를 봤는데 내 친구가 갑자기 술을 먹다 맨날 술로 사는 친구인데 술을 먹다가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아무 증상이 없다고 문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퇴원했어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협심증이나 그 막혔다가 뚫린 상황이에요. 조심하죠. 그러니까 막 밑에 댓글이 그런 인간은 뭐 죽도록 내버려 둬라. 뭐 술로 사는 인간을 뭐하러 걱정하냐. 뭐 아주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댓글들이 막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요 동맥이라는 거는 빨간 피거든요. 여기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산소를. 근데 산소를 어떻게 그 산소가 어떻게 막히는지 혈관이 어떻게 막히는지를 한번 보면 요게 이제 동맥을 확대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혈관들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혈관 벽을 이렇게 좁혀요. 그럼 이 노란 게 뭘까 이게? 콜레스테롤? 그렇죠. 예, 맞아요. 아유, 이게 운전하시면서도 맞아요. 아는 거는 못 참지. 예, 맞아요. 그 콜레스테롤, 지방, 아니 뭐 찌꺼기, 뭐 이런 것들이 혈관 벽에 이렇게 쌓이가 두껍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혈관도 살이 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 데다가 혈관이 지금 그 계속 떨리죠. 그게 이제 심장 박동에 따라서 혈관이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 그러니까 혈관도 근육이라서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혈압약을 처방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혈압약 중에는 이뇨제 성분들이 혈압약 종류가 많아요. 이뇨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이게 혈압약만 먹으면 오줌이 마려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혈압약이 이뇨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CV를 먹으면 고혈압이 안 잡히냐면요. 그 혈압을 조절하는 기관은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콩팥에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CV는 심장하고 혈관 쪽이니까 이 콩팥 쪽은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 압력을 우리가 오줌발이 세다 해서 뭐 이렇게 세게 나가고 오줌발이 약하다 그게 압력이거든요. 압력. 그 압력을 소변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계속 먹으면 우리 몸에 갈수 현상이 일어나죠. 뭐 물이 부족해 커피 마시는 거랑 똑같죠. 계속 소변으로 이제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또 어떤 혈압약은 의사들이 가만 보니까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 뛸 때마다 수축기 혈압, 뭐 이완기 혈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 혈관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를 하는 거예요. 혈압약 이름이 의사 선생님들은 얘기하기를 칼슘 채널 블로커라는 혈압약이 있어요. 그렇게 불러요. 항암제를 의사들은 항암제라고 안 부르죠. 다른 말로 부르거든요. 마찬가지로 혈압약을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혈관을 확대해 봤더니 혈관 세포 사이사이에 칼슘 이온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를 하면 요 혈관이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혈압을 일정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칼슘이 들어가는 채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무 토막처럼 일정하게 늘어들었다 줄어들었다 하질 않아요. 그 마치 고무줄을 쓰지 않고 몇 년간 방치하면 나중에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당 뜯어져 버리죠. 이게 터진다고요. 오랜 세월 지나면. 아유, 그래도 뭐 부작용 거의 없어요. 뭐 평생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혈압약의 원리를 알면 이걸 평생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의사들은 하도 많이 평생 그런 혈압약을 처방을 하니까 그러고도 잘 살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혈압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처방을 해요. 조금만 높으면 그냥 반알 정도 처방할게요. 뭐 괜찮아요. 요새는 혈압약 뭐 잘 나와가지고 뭐 데미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여기에 뭐가 쌓이냐면 이걸 혈전이라고 그러죠. 피떡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쌓이면 이제 더 이상 이쪽에는 어, 산소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심장이 멈춰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이렇게 갖고 계시면 돼요. 막 이렇게 수치가 어떠고 저떠고 이런 거는 저도 지금 공복 혈당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뭐 그거 알아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아, 이게 그 심근경색이 이런 거구나. 이게 혈전이 막혔다는 게 이런 식으로 막히는 거구나. 그런데 CV가 요 안에 있는 이 혈관 벽에 쌓여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막아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항산화제나 이런 걸 먹어서 피를 맑게 해서 피떡이 지지 않게 하면은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이런 혈관 벽이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 놨다. 워낙 이제 우리한테 맞는 게그 혈관하고 이제 혈액이기 때문에 잠깐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 세 가지의 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림프계, 면역계를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림프계하고 면역계는 어떻게 다르냐? 면역계의 하위 버전이 림프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림프계의 또 하위 버전이 이제 비장, 흉선인데 면역계의 하위 버전은 면역기관이 이 비장하고 흉선만 있는 건 아니죠. 피부도 면역이잖아요. 그죠? 뭐 골수도 면역이고 다 면역인데 그거는 이제 림프계 쪽에 들어가진 않죠. 그런데 이제 면역계 중에서 면역계는 선천 면역계, 뭐 후천 면역계, 뭐 림프계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위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림프계야. 특히나 이제 면역 쪽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업종에 음, 비춰보면 요거는 한 번쯤은 비주얼을 통해서 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림프계 안에는 림프관이 있고요. 림프절이 있고요. 그 림프관 안에는 림프액이 흘러가고요. 그리고 이제 림프기관은 비장하고 흉선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영상으로 어, 좀 보기 전에 이 림프계가 하는 역할, 면역 기능, 이게 그 림프가요. 림프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림프하고 인파라는 게 있죠. 인파선이 부었어. 뭐 인파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파는 이제 일본식 발음이에요. 일본식 발음. 림프는 아, 영어식 발음이고. 그러니까 인파선하고 림프선하고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림프계 가장 중요한 거고 림프절과 림프기관, 그러니까 편도선, 비장, 흉선 이런 것들이 이제 림프기관이에요. 근데 림프구가 많이 존재하고 몸속에 들어온 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을 감지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세균 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에 림프절이 부어오르는 것을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세포들이요, 세균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그 경찰서로 데리고 와요. 경찰들이 일단 사이카를 가가지고 출동을 한 다음에 범죄자를 경찰서로 데리고 와요. 근데 이 그 범인이 조폭 두목이야.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맞아. 그래가지고 이게 뭐 경찰서가 완전히 무슨 그 장악을 당했네. 이게 이제 림프가 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림프절이 해당 부의 림프절이 부어오르는 것을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여기가 막 이렇게 이쪽에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피곤하고 그러면 여기가 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엄청나게 둘이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게 경찰들이 이제 못 이기는 거예요. 이제 조폭들을. 그리고 림프가 하는 역할이 체액 균형을 유지해요.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 사이에는 혈액에서 스며나온 체액이 존재한다. 만약 림프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 체액이 많아지면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림프 부종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혈액을 얘기할 때 그, 아니, 뭐 벌써 뭐 답을 다 얘기해 버렸네. 그 림프액 있잖아요. 림프액. 림프액이 정확하게 뭔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도대체 림프액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수분이 70%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피가 70%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피는 얼마 안 돼요. 솔직히. 그 나머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여드름을 짠다거나 아니면 상처가 났다거나 그랬을 때 여드름을 짜면 처음에 고름이 나오고 그다음 피가 나오고 그다음 뭐가 나와요? 노란 게 나오죠. 그게 이제 림프액이에요. 근데 이 림프액은 어디서 왔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 혈액을 피를 뽑아가지고 원심 분리기로 돌리면 건더기하고 국물이 남는데 건더기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고 그 국물에는 대부분의 물이고 단백질이고 거기에 뭐 IgG가 들어가 있네 뭐 여러 가지가 드는 그 맑은 물 있잖아요. 그게 림프액이에요. 그게. 예. 그게 그러니까 같이 이게 원심 분리기로 돌리기 전에 같은 피로 혈관을 막 돌다가 모세혈관에서 그 액체만 빠져나와요. 액체 빠져나와 가지고 세포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영양소를 공급하고 수분 공급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걸 혈장이라고 얘기, 그러니까 아까 그 혈액에 있는 혈장이라고 그러는데 혈장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그 안에 성분이 바뀌어 버렸거든. 그 안에 이제 오로지 혈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세포 속을 돌아다니다가 찌꺼기도 받아내고 막 이러면서 얘가 조금 바뀌어요. 뭐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요. 이걸 똑같이 혈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하니까 조직액이다 이렇게 그냥 어렵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직액 안에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요것들이 림프관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림프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같은 걸 갖다가 혈장이라고 어떤 때는 혈장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그 조직액이라고 그러고 림프관으로 들어가면 림프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물 나오는 거는 피에서 분류한 국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림프관에 들어간 림프액은 뭐냐?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당연히 물도 들어있고 백혈구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세포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들어온 찌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림프 마사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거는 찌꺼기 배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요것들이 세포 속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들을 다 수거를 해서 림프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액을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림프관으로 많이 못 들어가면 몸에 물이 많이 남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림프 부종이 생기는 건 맞죠. 그리고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방과 영양소 운반. 지방을 흡수해요. 림프가 이렇게 면역에도 관여하지만 지방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림프계가 고장이 나면 살이 안 빠진다. 면역이 떨어지면 살이 안 빠진다라고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이어트와 그러니까 비만과 림프계는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폐물 제거 및 해독 기능. 림프계는 우리 몸에서 생성된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기능도 있다. 그래서 피부샵이나 이런 데서 돈을 들여서 유방암 환자분들은 림프선을 다 잘라버리잖아요. 왜? 거기에 암 세포가 거길 타고 들어가서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겨드랑이 이제 그 유방암 환자들은 이렇게 겨드랑이로 통과되는 림프선이 10개가 있거든요. 10개를 다 잘라버리면 이제는 비 오는 날 이제 죽는 거죠. 차라리 팔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은 웬만하면 다 림프선을 다 안 자르고요. 한 5개 정도, 절반 정도 남겨놔요. 대신에 이제 꼭 스트레칭 하세요, 운동하세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나머지 5개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림프절이 병원체를 걸러낸 후에 죽은 세균과 손상된 세포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해독작용 덕분에 림프계는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 조절. 여기도 보면 혈압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혈관, 콩팥, 그리고 림프. 그래서 이제 혈압약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봐가지고 이 사람 원인이 혈압을 일으킨 원인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CV만 먹어도 혈압이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아무리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져. 그럼 다른 원인이 있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이거 마지막에 이 말이 좀 되게 중요합니다. 림프액의 흐름은 심장이 직접 펌프질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수축과 호흡 운동에 의해 조절이 됩니다. 즉,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림프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면역 기능이 더 잘 작동하게 된다.
그래서 운동이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해독을 할 때나 우리가 고객들한테 제품이 들어간 다음에라도 뭐 격렬한 운동 이런 게 아니더라도 꼭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림프선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요것들이 이제 림프절이에요. 림프절. 여기가 이제 경찰서죠. 그리고 이제 림프선은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 발 이런 데, 손 이런 데는 림프절이 없죠. 거의 없죠. 이제 모여 있는 데가 이제 여기 이렇게 그 목 부위, 서해부 뭐 이런 쪽에 많이 몰려 있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만 이게 그 보이는데 이게 림프선만 딱 봤기 때문에 조금 뭔가 허전해. 마치 혈관만 딱 뽑아가지고 본 것처럼.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 혈관, 신경, 림프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모든 기관들 우리 몸에 얼마나 얽히설키 설켜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선이 동맥이고 림프관이 이렇게 초록색 림프관이에요. 림프절은 이렇게 강낭콩 같이 이게 이제 부으면 이제 림프 부종이 되는 거예요. 정맥은 이렇게 파란 혈관입니다. 그리고 이게 노란색이 이제 신경이요. 온 장기에 다 달라붙어 가지고요. 이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림프관이고 림프절이에요. 림프절은 면역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 수백 개의 림프절이 있고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걸러내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림프절 안에는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와 대식세포가 존재하며 병원체를 감지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망가졌다? 운동 안 하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거나 모두 안 움직이면 그래서 산책이라도 하고 팔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이 가장 좋아요.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이제 질환을 얘기할 거니까 뭐 얼마 못 하겠네, 이제. 조금 확대를 해보면 요게 이제 그 대표적인 장기가 흉선하고 지라예요. 그러니까 흉선은 이제 1차 림프기관이고 지라는 이제 2차 면역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걸 한번 잠깐 보죠. 우리 몸에 흉선이 있는 위치가 이제 이쪽입니다. 요 가슴에. 여기는 그 크기가 이게 가장 컸을 때요. 가장 컸을 때가 이 가로가 5cm 정도 돼요. 5cm 정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게 위가 이제 6cm 정도 되고 한 40g, 두께가 이제 1.5cm. 사춘기 때 가장 많이 제일 커져요. 이제 사춘기가 넘어가면 작아지는데 이 왜 사춘기 때 제일 많이 커지냐면 T세포가 그 사춘기 때 가장 많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T세포를 훈련하는데 이 T세포가요, 후천적 면역을 담당해요. 후천적 면역. 그러니까 HIV 바이러스라고 들어보셔서 휴먼 아마 이뮤니티 뭐 무슨 바이러스 이런 약자일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T세포만 골라서 잡아 죽여요. 그러면 후천적 면역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즈가 후천적 면역 결핍증이잖아요. 그래서 에이즈라는 병이 뭐냐면 이 바이러스는 희한하게도 T세포만 골라서 그걸 잡아 죽여서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에이즈 환자들이 죽는 사망 원인이 1위가 뭔지 아세요? 감기예요, 감기. 감기의 바이러스를 못 잡아가지고요. 그거에 감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온몸에 바이러스 퍼져가지고. 예.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이제 에이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에이즈는 어떤 증상인 거고 그런 걸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비장이에요. 지라. 일종의 림프절이야. 그러니까 질환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지만 그 심장은 혈관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흉선하고 질환은 림프선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별도의 장기입니다. 별도.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환을 일반 그 의사 선생님들은 림프절의 일종으로, 그러니까 가장 큰 림프절이죠. 가장 큰 림프절. 그러니까 신체 내 림프절 중에서 가장 크고 신체 내의 혈액이 약 10% 이상을 혈액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주머니에 피주머니. 그러니까 이게 파열이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약하대요. 그래서 형광등을 갈다가 넘어져서 터지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러면 병원에 실려가는 응급차 안에서 많이 죽는데요. 과다출혈로. 피주머니가 터졌으니까. 예. 과열되면 예, 과다출혈로 됩니다. 그래서 혈액의 필터 기능을 하는데 왜 이런 거 있죠? 아까 T세포는 뭐 여기 다이머스라고 하는 흉선에 있고 뭐 림프절에는 림프구가 있고 한데 우리의 호프, 우리의 자랑, NK세포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예. 비장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비장하고 간에 NK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림프액에서는 뭐 이게 NK세포는 그닥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혈액 필터 기능, 면역 기능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는요. 큰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읽어보시고 시간이 1분 난 이거 이 시간을 어떻게 때우나 그랬더니 이게 벌써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보시고요. 요거는 금방 끝나니까. Did you 자, know the spleen helps protect your life? But where is it? 자, 비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복부 왼쪽 상단에 위치하면서 배 사이 콩팥 근처에 있습니다. 길이가 한 10cm 정도 되는 작은 기관이지만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비장은 오래된 적혈구, 예, 적혈구, 병원균, 심지어 암세포까지 혈류에서 걸려내고 나머지는 이 대식세포가 처리를 합니다. 비장은 또한 소량의 혈액을 저장합니다. 심각한 출혈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 피가 부족할 때 수혈을 합니다. 비장의 흰색 요 부분에서는 백혈구가 활성화되어 병원균과 싸우도록 훈련됩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NK세포라는 거죠. 예. 병원균이 발견되면 비장은 이 정보를 다른 면역세포로 전달,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비장이 만약에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면역은 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유, 그냥 막판에 달렸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